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미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이 시간 동안 말끔하게 또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텐데요.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정말 걱정이 되는 종목이 있다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지금부터 받을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잠시 시장에 대한 한번 점검을 좀 해보고요. 여러분들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고 올게요. 현재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요, 사실 미국장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또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서 좀 답답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은 현재 0.8% 정도 가량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현재 0.69% 정도 하락입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는 올랐는데요. 올라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선물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선물 지수 하락은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일부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 이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국장은 올라가면 국내 증시 올라간다. 이런 법칙들을 갖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또 미국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또 올라오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좀 장중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직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역시 개별적인 기업의 이슈라는 점, 그래서 국내 증시는 일단 5장 반등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악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미국장도 계속 악재 때문에 좀 주가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의 반등은 사실상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지금 주식을 사려고 하다가 과연 지금 살 때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혼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한다라는 건 결국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알고 있어요. 돈을 번다는 건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식으로 돈을 번다? 매수하고 나서 올라가면, 뭐 오늘 매수해서 잠시, 뭐 1시간, 2시간 후에 또는 몇 분 안에 주가가 올라가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해낸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만큼의 실력이 밑바탕이 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건 주식뿐만이 아니라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하고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이건 뭐 부동산도 그렇고요.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그거 말고 운으로 돈을 뭐 벌 수도 있겠죠. 주식에서 본다면 이제 상승장 잘 편입해서 잘 탑승을 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운이 좋아서 이제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운은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락하는 이 시점이 오게 되면요, 내가 벌었던 돈 이상의 손실을 또 보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희 이제 멘토님들도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그만큼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그만큼 공부를 해야 내가 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뭔가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오랫동안 봐왔고 그리고 많이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면 결국은 또 하락장에 오고 또 하락하면 다시 또 올라간다, 이런 순환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떨어질 때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큰 피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장은 내 돈을 뺏어갔다면 내 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느 정도의 지식과 그다음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까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떨어지든 아니면 또 행보하든 모두 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은 계속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악재들은 언제 악재였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갑자기 이제 호재로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뭐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위험한 종목들이 막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난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내 손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수 하나가 결국은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결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시장
뭐 현재 거래소 시장도 2,600포인트를 깼다가 다시 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분위기 역시 지금도 떨어진 종목들이 있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또 많이 있다는 건 결국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가진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장도 역시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전화 상담을 진행할 텐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은요. 023772-0269번으로 바로 전화 주시고 만약에 전화 연결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데일리 접속을 하신 다음에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 꼼꼼하게 살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열심히 달려봐야 되겠죠.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신 거예요? 네, SKI 테크놀로지 네. 16만 8,500원에 10% 가지고 있거든요. 16만 8,500원에 갖고 계세요. 아, 지금 네. SKI 테크놀로지. 네. 네네. 네. 매수가가 지금 16만 8,500원이고 10%라고 하셨죠? 네. 네. 아우, 이 기업도 지금 매수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네네.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이 회사는? 네. 왜요? 특별한 이유가 없나요? 네? 특별한 이유 없어요? 제가 매수한 이후로 지금 계속 빠져가지고. 네. 혹시 알고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괜찮다, 매수해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공모주의고 해서 그래요?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네. 그러면 일단 매수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계속 빠진 거잖아요. 그렇다는 네네. 건 이제 매수를 뭐 초창기에 하셨다기보다는 좀 지나고 나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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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회사가 이제 신규 상장된 회사예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방송 평소에 이제 자주 보신다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좀 피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가다 보면은 가게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집이 오픈을 신장 기업을 했어요. 동네에서. 중국집 같은 경우에 신장 기업을 딱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개업한 첫날 많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많이 몰리겠죠. 그죠? 뭔가 궁금하잖아요. 저 집은 여기서 오픈했는데 맛이 어떨까? 이거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처음에 신장 개업하면 이제 개업한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려요. 관심이 또 있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집은 뭐 한 달, 두 달 후에 지나가다 봤더니 사람이 없이 이제 파리만 날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런 것처럼 네. 주식도 처음에 상장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일정 기간 후에 이런 관심이 끊기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이거는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처음에 상장됐는데, 처음에 뭐 개업을 했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도사도 아니고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앞에 대한 어떤 예측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회사잖아요. 그죠? 그 업황도 그렇게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었고, 하지만 지금 관심이 뚝 끊겨버렸어요. 지금도 주가를 보면은 많이 떨어져 있긴 해요. 지금 뭐 상장됐을 때 가격하고 본다면 많이 떨어져 있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사람들의 발길이 더 끊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흐름에 좀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이미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저점을 좀 잡아가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올라오면 아마도 올라왔을 때 한 14만 원 정도 이 가격에서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14만 원까지 일단 지켜보시다가 올라왔는데 좀 흔들리고 떨어지려고 하면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이 손실을 만회하시는 게 더 나아요. 하지만 14만 원까지 왔는데 주가가 흐름이 괜찮아요. 그러면 15만 원까지 열어두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네네. 저는 최종적인 그 목표 주가는 15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최대한 손실 좀 줄이고 나오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올해 안에요. 올해 안에 네네. 주식시장이 4,000포인트 갈까요? 아무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대로 지금 흐름으로 왔을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네네. 지켜보세요. 지켜보셨다가 잘 빠져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10% 이거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로 다른 종목들을 또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네네. 네, 네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이 인지 컨트롤스. 인지 컨트롤스. 네. 네, 매수가 16,200 네, 16,279원에 5%입니다. 12,000 16,279원. 16,000이요? 네. 아유, 이 기업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지금 어떻게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게 자동차 부품 주고 뭐 네. 현대, 기아 대기업의 납품도 있고 좋은 회사라고 소개받아서 들어간 건데 그래요. 처음엔 그거보다 더 높았는데요. 네. 추가 매수해가지고 그 정도 떨어진 거예요. 추가 매수까지 하셨어요. 아이고, 네. 참 올라가면 참 좋을 텐데 주가가 네. 참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지금 인지 컨트롤스가 주가가 과거 주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네네. 그렇죠. 이 회사가 지금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현대기아차 뭐 이런 네. 데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뭐 특정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늘로 이제 테니스공 있죠, 테니스공. 공을 하늘로 높게 던진다고 해서 이 테니스공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하늘 끝까지 계속 네. 우주까지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올라가고 나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멈추고 그 다음에 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주가라는 것도 역시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갈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갖게 돼요. 하지만 네.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기업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회사 이익이 우리의 그 기대치를 충족을 계속 시켜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상 코로나 전과 지금 후가 뭐가 다를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전에 주가는 한 5,000원 정도였거든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이 회사는 29,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거의 3만 원까지 올라간 거죠. 그죠? 그러면 6배가 올라간 거예요. 6배가.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전 상황이 5,000원이었는데 지금 만 원 정도. 그때보다 2배 정도가 올라가 있거든요. 주가가.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 회사 실적을 보면 2019년도 적자, 2020년도 적자, 2021년도에 흑자 전환했는데 흑자의 폭도 굉장히 크게 전환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인지 컨트롤스는 지금 현재 가격도 사실은 약간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많이 봐야 돼요. 많이.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이 회사에 대한 앞으로 성장성,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 그죠? 실적도 네. 기본이고요. 인지 네. 컨트롤스는 지금은 저점이 잡히는 듯 막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얼마 전에도 이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번 빠졌잖아요. 여기도 역시 네. 그런 자리거든요. 제가 네. 볼 때 차라리 이 회사는요. 비중이 5%니까요. 오히려 차라리 좀 더 떨어져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차라리. 더 떨어지는 얼마 게 정도까지 떨어질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못 팔죠. 그죠? 네. 못 판단 네. 말이에요. 차라리 네. 더 많이 떨어지면 더 싸게 차라리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많이 떨어뜨리면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쉬워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지금 만약에 여기서 저점이 잡히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의 가격으로 봤을 때는 8,000원 정도. 네. 8,000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는 한 5% 정도의 추가 매수는 가능할 것 같아요. 5%. 네. 네. 그렇게 하면 단가 많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아마 15,000원 이하에서도 아마 수익 전환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그런 식으로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목표 주가를 15,000원으로 잡을까요? 목표 주가는 제가 추가 매수하잖아요. 목표 네. 주가는 원금 회복되면 나오세요. 네. 손실이 원까지 없어지면. 올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그때 나오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기간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많이 높게 샀잖아요. 안 그래요? 네. 네, 이거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을 해야 돼요. 이런 건.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다시 말고 나오고 싶어요. 네, 시간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전략으로만 네. 잘 짜고 가시면 네.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오스테인 임플란트요. 오스템 임플란트요. 예, 예. 아이고, 이거 매수한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4,000에 8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64,000원에 80%요. 예, 예. 와, 이거 숨죽이셨겠네요. 두근두근, 그죠? 그 전에 계속 네. 한 3년 정도 계속 불타기를 한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조금씩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 매수했어요. 불타기 계속 하신 거예요? 아유. 예, 예. 근데 최근에 정지가 됐잖아요. 예, 예, 예. 그때 진짜 아차 싶었죠, 그죠? 이런 상황, 근데 뭐, 네. 예, 제가 뭐 주식 시장에 네. 있다 보니까 또 이게 네. 좀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그 흑자가 계속 나는 기업은 상피가 되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이런 어떤 환경이나 이런 문제를 많이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 한편 마음속으로는 좀 네. 다시 개장되면 네. 좀 주가 많이 조정받으면 다시 좀 더 사야 되겠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도 경험이 좀 있고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익이 잘 나는 회사들은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만약에 이제 여기서 횡령 사건이 또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횡령 금액이 정말 더 컸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예, 그렇죠. 한편으로 아마 지금 그렇게 생각하셔도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죠? 네. 예, 예, 당연하죠. 네. 막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어요. 예.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이제 비중도 많아요. 비중도 많고 이제 3년 동안 보겠다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생각을 하시고 올라갈 때마다 더 추가 매수하신 건데요. 사실 그 임플란트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그죠? 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하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 업계에서 1위예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수요도 많을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과거부터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지금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네, 네, 네. 그런데 오스템 임플란트도 주가가 어땠나요? 과거부터 계속 올라온 건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또 하락이 있었고요. 또 올라갔다 하락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하락이 있었는데요. 지금 다행히도 여기서 살아나긴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부터는 욕심을 부릴 때는 아니에요. 차라리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여기서 일단 한 곱이 넘겼기 때문에 안도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중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는 여기서 그냥 한번 정리를 다 하시고 나중에 오스템 임플란트 결국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9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 가격까지 떨어질 때가 분명히 또 와요. 그죠? 그때 기다렸다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여기서는 만족을 하시고요, 한번. 아, 예, 예. 네, 미련이 남으시다면 10%만 남겨주세요, 차라리.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정리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좋은 종목 정말 많거든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예, 예. 네. 예, 예. 그래서 수익 제가 시간, 이제 네, 예, 이 매도 타이밍을 네, 이 10일 단위로 이제 통계치가 나오더라고요. 수출 통계치가. 네, 임플란트 수출 통계치가 나오는데 HS 코드 이렇게 입력해서 보는 건데 네. 그게 꺾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만약 그게 꺾이면 제가 좀 좀 생각을 좀 해볼 텐데 계속 작년에 비해서 계속 폭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매도 타임을 그걸 보고 잡아야 될지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게 예. 확실하게 100%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역시도 맞아요. 100%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사람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마찬가지. 그게 만약에 그 수치가 100%다 맞다. 그러면 그걸로 다 떼돈 말았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항상 주식은 나중에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떨어지고 나면 그게 꺾일 거 아니에요? 그 지표가? 그죠? 떨어지면 꺾일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더 싸게 팔려고 하면 그때 더 후회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저는 수익을 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리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많은 부분에 비중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민입니다. 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MK전자. MK전자. 15,700원에 네. 10%. MK전자 15,700원에 15,700원에 10%. 10%. 네. 오래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매수하신 지. 네.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안 올라가요. 좋을 거라고 보고 샀더니 이렇게 네. 돼버렸어. 그렇죠. 뭐, 근데, 네. 살 때 좋을 것 같아서 산 거죠. 당연하죠. 뭐 안 네, 좋을 것 네, 같은데 네. 주식을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MK전자라는 회사가 당연히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동안 또 많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요. 주가라는 건 이제 많이 올라가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이 빠지면 또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이 회사를 매수를 하실 때는 이미 주가가 이제 많이 한 차례 시세가 강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죠. 예.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뭔가 잡을 것 같으니까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잡히지 않고 시장 분위기도 또 확 흔들리고 하니까 떨어진 거거든요. 제가 네. 볼 때 MK전자는 일단 뭐 상승 이후에 조정은 충분히 좀 많이 이뤄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흔들린 건 사실 시장을 비껴가는 종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장이 갑자기 팍 떨어지는데 어떻게 종목들이 다 올라가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에 좀 흔들리는 거고요. 매수한 가격이 다행히도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잘 팔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16,500원 정도 올라오면 만족하실 건가요? 네. 네. 저는 예수가만 와도. 그래요. 주식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사고 나서 바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 나서 손실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고 나서 주가가 손실 나는 경우들이 근데 더 많아요. 안 그래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올라가도 불안하고 떨어져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기다리시면 16,500원 올라왔을 때 그때만 잘 팔고 나오세요. 네. 아시겠죠? 네, 오래 걸리진 않을란지. 시간이야 뭐 빨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격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네. 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전화 상담 잠시 중단하고요. 오늘 강연의 일정 한번 고지를 해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저희 멘토님들의 강연회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 때문에 고민일 거고 종목 때문에 또 고민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강연회가 있거든요. 저녁 8시고요. 유튜브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검색을 하시고요. 들어오시면 무료로 강연회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 오늘 많이 준비해서 갈 테니까요. 오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종 결정은 본인 스스로가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컴퓨터고요. 1,500원에 15% 매수를 하셨는데요. 장기로 보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장기로 보고 계시는데 매수가까지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사실 장기로 본다는 건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내기 위해서 장기로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격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자가 되신 것 같아요. 자, 일단 1,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제가 볼 땐 장기
관점에서 이걸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사실 저는 좀 길게 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길게 봤을 때는 좀 수익을 내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로 봤을 때 매수가 왔을 때보다는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시장과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는요, 차라리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제약주들도 뭐 일부 테마성으로도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 종목들은 꾸러미처럼 또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올라오게 된다면 좀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수익을 내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는 올 것 같으니까 저는 차라리 11,500원 정도까지 이제 수익 내고 확실히 이렇게 나오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목표 주가 11,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할게요. 한국전력이네요. 22,500원이고 40%. 한국전력 비중이 40% 꽤 많이 담으셨는데요. 다행히 오늘 현재 수익 중이세요. 사실 한국전력 하면 여러분들도 제가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한국전력과 이제 한국가스공사. 특히나 주식 초보이신 분들은 차라리 이런 종목들 밑에 있을 때 사놓으면, 그리고 좀 긴 호흡으로 가시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한국가스공사가 먼저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전력이 뒤이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이제 적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선, 원료비에 대한 도매가 상한선에 대한 정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원재료 비용이죠. 전력 조달 비용.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전기요금은 그만큼의 또 인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오늘 4% 올라왔다고 해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만족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전망으로 본다면 지금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단기로 봤는지 아니면 길게 봤는지 이 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로 봤다고 하면 사실 27,000원까지는 충분히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길게 봤다, 뭐 중장기로 나는 이 기업을 좀 길게 보고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꼭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요, 세우글로벌입니다. 자, 세우글로벌은 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네요. 세우글로벌 주가가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에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정지가 됐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을 조금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2,500원에 매수하셨다면 이것 또한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세우글로벌이 주가가 정지가 되고 나서 풀리고 지금 여기서 거래가 들어갔다고 해서 과연 이게 바닥이라는 신호일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바닥에 대한 확신은 가질 수는 없어요.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 회사는 길게 가져갈 종목은 아니고요. 비중을 많이 가져갈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요, 2,500원 매수가잖아요. 저는 매수가부터 해서 2,700원까지 2,500원부터 2,700원까지 선에서 올라오면 그때부터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다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요, CJCGV고요. 네. 네, 그게 매수가가 조금 높이 다졌거든요. 그게 그래요. 32,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32,000원에 10% 되세요. 예. 매수가가 높다라는 기준은 사실 2021년도 그 기준으로 보면 높죠. 그렇죠. 예. 그냥 그래가지고 거짓말 올라갈 듯 하면은 빠지고 해서 본전이라도 팔아버리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네, 사실 CJCGV는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네. 영화 요즘에 보시나요? 극장 안 가시죠? 네. 극장 못 가요. 예. 못 가세요. 예. 네. CGV는 이제 극장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화관. 예. 그런데 예.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영화를 잘 못 봤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극장에 뭐 제가 요즘에 직접 가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신작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신작 개봉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이 극장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대요.
네. 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동안 못 봤던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겠죠. 그래서 이 그 영화관 사업은 이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의 고점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규제가 있었던 시기의 고점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고점을 앞으로는 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CJCGV의 가장 큰 단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적자를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혹시나 돈이 필요해서 돈을 또 끌어 쓰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우려감은 있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기다리신다면 2021년도의 고점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올라오면 뭐 팔까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미 이제 들어갔잖아요. 손실도 그렇게 사실은 그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리셔서 나중에 더 큰 수익으로 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최소한 저는 만약에 비중이 뭐 10%니까 제가 만약에 이 회사를 갖고 있다면 저는 그냥 4만 원까지만 끌고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4만 원까지 끌고 네, 4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갈 것 같아요. 원까지요? 네. 아, 예. 왜냐면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주식을 살 때 이 회사 싸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네. 주가가 이 네. 정도면 많이 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네.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정작 수익이 나면 한 5%, 3%? 이 정도 수익이 나면 팔아버려요. 나중에 주가가 막 40%, 50% 막 두 배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수익은 되게 짧게 빠져나오고 손실은 계속 방치를 해요. 이런 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CJCGV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끌고 가세요. 수익에서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올 금년까지 가지고 가면 될까요? 시간이 뭐가 중요한가요? 이거 3만 매수가 만약에 왔을 때 팔면 다른 주식 안 살 거예요? 또 사겠죠. 그죠? 그 종목 사서 그렇죠. 수익을 또 언제 내겠어요? 아, 그래서 예. 한 종목에 대해서 너무 짧은 시간만 주지 마세요. 올해 안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수익으로 전환되는 것까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한 4만 원 가지고 그냥 잊어버리고 가지고 갈까요? 그렇죠. 네, 최소한 3만 5천 원 넘어가는 것까지 보고 가세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디오백. 디오텍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4%에 3,800원. 아, 듀오백이군요. 예, 디오백. 전 디오텍이라는 회사를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디오백이 지금 매수 가격과 비중이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3,800원에 14%시네요. 예. 매수하신 지는 꽤 되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했어요. 지난해 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 거기서부터 지금 떨어진 기간이 굉장히 길고 거의 1년 가까이네요? 예. 추가 매수 안 하셨죠? 이거 추가 매수 해가지고 아, 3,400원대 네. 50% 팔고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고 나서 14% 갖고 계신 거라고요? 예. 자, 일단 보면요. 디오백이 지금 이 회사에 혹시 그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이 회사가 왜 지금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 회사가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 저기 없더라고요. 뭐가요? 순수익이 계속 적자더라고. 그렇죠. 그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또 뭘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평소에 이 회사 지켜보고 계시죠? 평소에. 그러니까 주가 안 올라가든 떨어지든 지켜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이 회사가 지금 한 주당 2,700원에 거래가 돼요. 2,730원에. 그죠? 네. 그런데 지금 2,730원에 지금 매도 물량이 얼마나 있나요? 200주가 있어요. 그죠? 10주면 2만 주고요. 네. 10주면 2만 원이겠죠, 그죠? 그럼 100주면 네. 얼마일까요? 20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200주예요. 네. 그러면 40만 원 정도의 가격 금액이 여기 걸려 있는 거네요. 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게 뭐냐면 거래가 없어요, 이 회사는. 예, 거래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거는.
주가가 올라가려면 가격이 올라가려면 사람들이 많이 사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 파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주가가 못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살 때는 거래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실적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거래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디오백은 지금 거래가 계속 말라 있어요. 이때 올라갔을 때도 평소에 거래가 없다가 터진 거거든요. 이때 이런 격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다가 거래 터지고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 팔아야 돼요. 다시 이 거래가 언제 들어올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거래가 들어올 때 팔 수밖에 없어요. 이런 회사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만약에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거래가 들어오면 그때 튀어오르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표 주가 이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거래가 들어와서 주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때 빠져나오세요.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뭐 3,400 그때 가격도 올라오겠네 얘기하면. 만약에 반등이 세다면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거래에 들어오면서 반등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네네. 거래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 손해 봐도. 네, 이 종목 만약에 계속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진짜 이도저도 못해요. 손실은 손실대로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래 들어오면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기업 네.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저게 DB 하이텍이고 예. 네, 예. 저게 매수가는 72,000원이고 예. 네, 예, 10%고 예. 네. 그렇습니다. 아, 네.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걸요? 매수하실 때. 또 평소에도 뭐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근데 지금 어쨌든 손실이긴 해요. 매수하고 나서 아마 수익 됐다가 손실 낸 거죠. 수익 예, 났다가 손실. 올라갔다가 그죠? 또 네.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는데 네. 내가 그냥 갖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사실 근데 그 회사가 좋은 회사는 맞는데요. 앞으로도 이 회사는 또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더. 그런데 이 회사도 주가를 보면 많이 올라왔다는 거 지금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주가 보세요. 그죠? 예.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한 번쯤은 밑으로 조정이 좀 크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많이 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많이 예. 주가가 떠 있는 상태예요. 이런 떠 있는 상태에서는 지난번에 주가가 올라와서 수익이 났다가 다시 바뀌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주가가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목표한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를 큰 금액에 대한 수익 목표를 갖고 가지 마세요. 예. 이해되세요? 그래서 DB하이텍은 아마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주면 75,000원? 이 가격대까지 다시 예. 올라올 수는 있어요. 올라오면 근데 저는 파셨으면 좋겠어요. 예, 75,000원. 네, 예. 75,000원 오면 파세요. 그리고 예. 나중에 더 싼 가격 떨어지면 그때 샀다가 또 올라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근데 저기 강 선생님 저번에도 예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해갖고 내가 덕을 봐갖고 예. 네. 강 선생님만 요래 오시는 시간 되면 내가 참 아, 내가 그러세요?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고맙습니다. 아, 네, 저도 감사합니다. 나 앞으로도 할머니가 내가 잘 할 줄 모르는데 네. 막 불안할 때 이렇게 하면 네. 너무 고맙고 좋습니다. 네. 예. 차라리 그러면 종목을 매수할 때 75,000원 하면 네, 맞아요. 75,000원 하면 올라오면 팔고 네. 그 밑에서 또 내려가면 또 사고 예. 살 때도 사고 싶을 때도 연락 주세요. 그러면 한번 예. 물어보고 사시는 게 더 근데 좋겠죠.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두 개나 안 해주니까 내가 말을 안 하랍니다. 네, 다시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방송 어떤 잘 기업-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넥센타이어 네, 6,000원에 비중 35%입니다. 비중이 35%요. 예, 장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기로 보고 계세요. 예, 더 매수하고 싶고 좀
더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 혹시 네. 그 넥센 타이어가 어떤 점이 좀 좋아 보이셔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타이어 3사로 봤을 때 네.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매출 대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근데 예. 그 전에는 매출액 대비 2019년도에는 한 10%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그죠? 근데 2020년도에 들어서서 매출액의 그 비중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죠? 약간 그리고 2021년도에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이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주가도 이게 힘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타이어 이제 업계로 본다면 이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비용 부담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이제 그게 어찌 보면은 그 수익성 악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매는 주기적으로 돼요. 왜냐하면 타이어는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교체 수요는 계속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지금 아마 전방 사업의 모든 분야가 다 그럴 거예요. 원재료에 대한 부담을 모든 회사들이 다 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사실은 여기서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뭐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하실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싶고 이제 네. 타이어 쪽 업종만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한국 타이어든 금호 타이어든 같이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어쨌든 계란 한 바구니에 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기업. 그래서 넥센 타이어를 선택하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 매수는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이 회사에 대한 문제나 가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을 지금 보다 보면요. 지금 넥센 타이어는 오늘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종목들은 같은 시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넥센 타이어 만약에 내가 넥센 타이어의 모든 금액들을 다 투자를 해놨다.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안 올라가고 있으면 답답해요. 그럼 결국 버티다 못해서 내가 손실해서 물량을 줄이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종목이 이 정도 비중이면 충분합니다. 차라리 돈이 더 있다면 그 돈으로 업종에 대한 분배를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업종에 대한 분배요?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거에서 자유로우신 업종, 지금 제약 업종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죠? 제약 업종 안에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도 지금 분배를 좀 해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업종에 같은 업종에 묶여 있지 마시고요. 타이어 있다면 자동차, 이거는 같은 업종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쪽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다른 업종 쪽으로 지금 갖고 있는 돈을 투자를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넥센 타이어를 길게 보시면 일단은 어느 정도 가격에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위쪽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9,000원 위쪽으로 올라올 수는 있어요. 네, 그럼 일단은 9,000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 보시고 가보세요. 네. 길게 그러면은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 일단 이거는 9,000원까지 와봐야 그 다음 상황을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업황이라는 게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화 상담이 어려우시면 유튜브에 또 올려주세요. 그때 받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클리오인데요. 클리오요. 24,000원에 15%인데 네. 코로나 끝나고 화장품주가 좋다 하는데 안 가고 있어서 그렇군요. 추가 매수를 지급해도 되는지 그다음에 저또 정말 뭡니까 횡령 사건이 있어서 맞아요. 해야 될지 화장품 이거를 더 추가를 해도 될지 좀 궁금해서요. 일단 지금 이 회사가 사실 다른 화장품 그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클리오라는 회사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앞에서도 이제 상담을 할 때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 아시죠? 그 회사도 횡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상담하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클리오라는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익이 잘 나는 회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횡령 사건이 있었고 하지만 사실 큰 부담 없이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장품 업종이 이제 코로나 풀리고 기지개를 펴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올라가다가 이건 또 횡령 사건까지 맞아서 그래서 조금 더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화장품 업종에서 우리가 좀 많이 의지하고 있는 그 나라가 사실 중국이에요. 중국에. 그렇죠. 근데 중국이 지금 계속 봉쇄 조치가 안 끝나고 있죠. 이제 6월 1일 되면은 봉쇄 조치가 상하이 지역은 풀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물론 이제 이것도 가봐야 아는 문제긴 하지만요. 어쨌든 풀릴 거예요. 풀릴 문제고요. 그렇다면 클리오라는 회사도 지금 앞에서의 그 횡령 사건이 있지만 지금 환기 종목 거래가 정지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환기 종목으로 묶였고 이 환기 종목은 좀 지나면 풀릴 거란 말이죠. 그리고 중국 문제도 풀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앞에서 이제 상담하셨던 그 분처럼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한다. 만약에 20% 정도 비중까지 한다? 괜찮아요. 네. 하지만 내가 여기서 이 단가를 많이 낮추려면 더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한다면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저도 클리오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 하신다면 5% 정도까지만 추가 매수를 더 하시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더 많이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현금이 더 있다면 역시 지금은 좀 분배를 해놔야 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여기서 잡히고 조금씩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수급이라는 게 순환매가 돌아요. 순환매가. 그래서 업종마다 이쪽이 올라갔다 또 저쪽이 올라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순환매가 도는 장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 차라리 그 돈은 다른 종목에 좀 분배해 두시고 클리오는 5%만 하세요. 5% 정도만 하시고 올라오면 24,0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전에 이제 2021년도에 고점 자리가 얼마였죠? 29,400원이었죠? 네. 최소한 27,000원까지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지금은 모든 종목들이 다 안 좋잖아요. 그죠? 시장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유독 이 종목만 그런 건 아니니까요. 27,000원까지 여유 있게 보신다면 괜찮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어떤 코스모 신소재. 네. 코스모 신소재요. 코스모 신소재요.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8,000원에 샀거든요. 네. 비싸게 근데 사셨어요. 이게 지금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나을지, 네.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58,000원에 샀는데 비중은 어떻게 네. 되세요? 한 10% 정도 됩니다. 10% 되세요? 네. 지금 팔면 언제 사시려고요? 언제 사실 더 생각이세요? 빠진다 그러면 그때 빠졌을 때 살까 하고요. 근데 사실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갑자기 이러다가 오늘 팔았는데 내일 올라가 버리면 어때요? 배 아프죠? 네. 네. 이 완벽하게 주가의 이 변동성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매수한 가격 봤을 때 주가가 많이 네. 빠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네. 힘이 또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이거 여기서 좀 떨어졌다고 지금 팔고 다시 살까 이런 생각했다면 애초에 매수 안 했어요. 저는 아. 이 정도 금액 정도 빠지는 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이런 걸 감당 못 한다면 아예 안 사야 돼요. 저번에 어떤 분이 45,000원 얘기하길래 45,000원까지 빠질래나 그러고. 아마 누가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빠진다, 네. 아니면 빠진다가 아니라 빠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을걸요, 아마.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네. 그거는 오만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아직은 괜찮으니까요. 일단 만약에 불안하시면 손절가는 5만 원 정도 잡아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올라오면 57,800원, 58,000원이잖아요, 매수 가격이. 네. 아마 네. 6만 원 정도 밑에서 하면 59,000원? 이 정도까지 오면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흔들릴 수도. 네네. 그냥 5만 9천 원 오면 파세요. 그냥. 아, 예,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은 아쉽게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상담 못 해드리는 점 좀 아쉽지만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좀 빠르게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후장도 역시 힘내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